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플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C++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 클래스를 클릭하고요. 저는 얘를 뭐 인간형 객체는 아니죠. 그냥 비행기 같은 거예요. 탈 거, 뭐 이런 비행기 같은 거. 얘네들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의 컨트롤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캐릭터 아니면 폰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애니메이션 특별한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액터인데 얘를 내가 좌우 회전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이 정도에서 제어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다음 마우스 클릭해서 어떠한 처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폰이라는 애를 쓰게 돼요. 자, 이 폰이라는 애를 선택해서 얘를 상속받을게요. Next 눌러서 얘를 이렇게 하죠. 플레이어 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름 넣고 create class.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얘가 한 80%쯤부터는 86%에서 꼭 이렇게 느리더라고. 자, 이렇게 플레이어 폰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실행과 CPP와 헤더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A폰을 상속받죠. 자, 액터 관련된 애들은 여기 앞에다가 A라는 얘가 붙어요. 우리도 그래서 플레이어 폰인데 앞에 A 이렇게 붙여. 이건 뭐 액터라는 얘기예요. 전 폰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액터를 상속받아서 사용자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폰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폰도 결국에는 액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이 이거는 뭐 저희가 따로 뭐 안 쓰셔도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나중에 API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뭐 세이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가지 옵션을 설정하는 그런 형태에 들어가고, 자, 여기 제너레이트 바디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먼저 얘 외관이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형태를 먼저 한번 작업해 볼게요. 외관이 보여야 얘가 내 키보드에 맞게끔 움직이는지 뭐 하는지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요 생성자 부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속성들, 필드들을 선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 부분에다가 제가 필요한 추가로 사용할 어떤 펑션들을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못 보던 뭐 셋업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 이게 나오네요. 얘는 뭐냐, 실행했을 때 사용자의 입력을 무엇으로 어떤 키나 이런 것들로 할당할 것인지, 우리는 그런 할당한다는 것을 바인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들을 여기다 이벤트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키 입력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함수로 호출해라,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비긴 플레이는 살아가는 동안, 얘는 태어났을 때, 얘는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호출되는 애를 뜻해요. 기본적으로 C++를 하면 클래스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언리얼하고 상관없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얘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생성자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템플릿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생성자가 왜 없냐, 바로 언리얼에서 자동으로 언리얼 VM 같은 거죠. 언리얼에서 자동으로 이 객체들의 소멸까지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 A 플레이어 폰 밑에다가 이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는 외관에 대한 거 아시겠죠? 모양, 내 몸체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대한 역할을 할 컴포넌트가 필요하죠. 외관을 꾸밀 때는 흔히 여기 뭐 3D 쪽에서는 뭐 2D도 마찬가지지만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메쉬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매터리얼이라는 애가 필요해요. 메쉬라는 애는 뼈대 같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뼈대 위에 얹혀지는 재질, 살갗, 옷감 뭐 이런 것들이 뜻하게 돼요. 나중에 얘를 간단하게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메쉬는 뼈대 같은 건데 언열에서 이 메쉬라는 형태들은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나, 이 컴포넌트는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 안에 속성으로서 얘네들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컴포넌트는 뭐냐? 저는 forward declaration을 이용해서 전방 선언을 이용해서 샵 컴포넌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쓰고 include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class u static mesh component 이렇게 해서 쓰고요. 자, 포인터 놓고요. mesh라고 이름을 넣을게요. 이름 짓는 규칙은 간단해요.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뭐 자바나 아니면 C# 계열에서는 어떻게 변수 이름을 소문자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에서는 대문자로 이렇게 많이 써요. 저는 뭐 유니티 많이 해서 소문자로 쓰고 싶고 막 간질간질한데 다른 데서 많이 다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대문자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구분을 둘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 int, float, 그렇죠? 그 다음에 float, 버프 이런 애들이, 불리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int 뭐 a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언리얼에서는 무조건 클래스는 다 이렇게 포인터를 붙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 포인터로 해서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할당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new 해가지고 뭐 만들게 되는 전통적인 C++ 문법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걔네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언리얼 VM에서 자동으로 얘네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C++를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얘는 그냥 무조건 공식처럼 그냥 이거 썼으면 클래스 객체 이름 클래스를 썼으면 그냥 포인터 붙여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메쉬가 화면에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 플레이어 폰으로 한번 넘어가게 하고요. 자, 어디서 하시느냐? 바로 이 위에 있는 A 플레이어 폰, 바로 생성자에 들어갔어요. 이 생성자는 특이해서 플레이 버튼 실행을 시키지 않아도 언리얼 에디터 자체가 이 안에서 실행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어떤 값을 할당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안에서 어떤 속성값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역할, 속성값들이 지정되고 초기값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생성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 옵션들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바로 we can never tick이라는 애는 tick이라는 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는 동안 계속 호출되게 되는 애예요. 걔를 사는 동안 계속 호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이거 true로 해놓으면 계속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false로 해놓으면 호출이 안 돼요. 얘는 계속 입력받아서 어떤 처리들을 할 거라서 true를 일단 해놓고 지정을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할 거는 이제 그러니까 mesh 변수를 만들었는데 인스턴스라고 보통 C++에서는 하죠.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싶다. 메시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싶다. 결국에는 얘를 객체를 생성하고 싶다는 얘기 되겠죠. 자, 이 메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메시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우리가 new 해가지고 뭐 메쉬 이렇게 해서 하는 형태는 여기서 쓰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쓰게 되는데요. 자, 펑션을 제공을 합니다. create default sub object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create default sub object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메인 폰 있죠, 액터 있는데 걔 자식으로 요거를 일단 내부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명시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하이어라키가 만들어질 때 이 컴포넌트들도 분명히 그 하이어라키가 있다고 했잖아요. 메인 루트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create 서브 디폴트 서브 오브젝트 하게 되면 저런 하이어라키 구조는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액터의 컴포넌트로 등록하게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중에 하이어라키를 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름을 주시면 돼요. 어떤 이름을 주실 거냐. 뭐 일단 자, 어떤 객체를 만들게 될지 여기다가 템플릿 기능으로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는 use static mesh component 타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얘의 일단 이름을 뭐 mesh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자, 얘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왜냐?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해야 돼요. 보통 이거에 대한 선언들을 저희 많이 하죠. 어디에서? 헤더에서 하는데, 헤더에서 했을 때는 보통 많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얘는 특별히 어떻게 쓰냐, 전방 선언을 많이 써요. 우리는 전방 선언으로 클래스 썼죠. 근데 이 이름을 그냥 난 쓰겠다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컴파일에서 오류는 없애주되, 근데 실제로 컴파일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CPP에서는 어떻게 얘가 사용하겠다고 쓰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include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C++ 우리 얘네를 빌드하게 되면 빌드 타임에서 가장, 컴파일 타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뭐죠? 자, include 얘네들 다 컴파일할 때 가져와서 컴파일할 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 전방 선언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것도 좀 속도, 시간도, 컴파일 시간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컴포넌트 슬래시하고 여기에서 static mesh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메쉬를 저희는 루트 컴포넌트로 등록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액터에는 루트 컴포넌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얘한테 루트 컴포넌트로 할당을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컴포넌트를 메쉬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컴포넌트가 어떻게 루트 컴포넌트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컴파일 하고요. 자, 컴파일이 완료가 됐고요. 가보죠. 자, 제가 여기 플레이어 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얘를 뭐 편하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루트 컴포넌트 뭐 이렇게 쓰는데, 전 이거보다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서 제가 쓰기 좀 편하게 해볼게요. 방식은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좀 선호를 해요. 먼저 C++로 다 만들고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블루프린트로 얘를 상속받아서 블루프린트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외부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얘를 상속받아서 블루프린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컨텐츠 폴더에다가 블루프린트라고 하나 add new 해서 폴더 이름은 blueprints라고 해놓죠. 이 안에다가 저것들을 넣어볼게요. 자, 플레이어 폰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blueprint class 누르시고요. 자, 얘를 상속받아서 어디다 넣을 거냐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create blueprint class.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블루프린트 요 폴더 안에다가 플레이어 폰인데 BP 이렇게 쓰죠. 블루프린트라고 언더바까지 그냥 붙일게요.
create blueprint class 이렇게 하면 하나 만들어지고 블루프린트 에디터 창까지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더라. 자, 이렇게 뜨게 되죠. 저는 얘를 전체 모드로 여기다 놓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루트 컴포넌트가 있고요. 자, 맞다. 블루프린트에다 넣는 게 자, 제가 유니티 방금 전에 또 다른 것들 하다가 해서 좀 헷갈렸어요. 자, 언리얼 쪽으로 다시 와서요. 자, 여기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다 블루프린트나 이런데 외부에다 노출하려고 할 때 그때는 U property라는 애를 써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블루프린트 얘를 visible anywhere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럼 얘를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블루프린트 read write가 아니라 read only 읽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얘네 속성들은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블루프린트 자체를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블루프린트 거기에서 우리가 노출해놓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얘가 거기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콤마하고요. 여기다 또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요. 자, 이렇게 다운표 안에다 넣어도 되고 그냥 쳐도 돼요. 저는 여기다가 properties 이렇게 놓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도록 하고 이렇게 놓고 다시 빌드를 할게요. 자, 빌드가 끝났고요.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자, 와보면 여기 메쉬가 이제 들어와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쵸? 메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좀 아까 여기에서 뭐 했죠? U property에서 요거를 이 옵션들을 넣어주시면 자, 언리얼에서 어떻게 얘가 루트로 지금 등록되어 있죠? 코드에서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쉬를 U static mesh예요.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static mesh component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외관을 담당하는 메쉬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얘는 메쉬 데이터와 그 다음에 메쉬를 이루고 있는 매트리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질로. 자, 여기 보시면 스태틱 메쉬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none이라는 애를 열어가지고 저는 뭐 큐브로 넣죠. 일반적으로 큐브 하나 만들어서 넣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얘 눈에 잘 보이게 디폴트 매트리얼로 하지 말고요. 좀 밝은 거 이런 걸로 하얀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얘도 이걸 네모로 하지 말죠. 자꾸 열려. 자, 에디트가 자꾸 열려서 그런데 자, 전 여기에서 콘 이걸로 가져갈게요. 얘로 어떻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블루프린트 에디터 창인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왼쪽 상단에는 컴포넌트 뭐뭐 갖고 있는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포인트 라이트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컴포넌트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베리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가지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도 여기다 추가하고 혹은 거기에서 C++에 있는 거 가져오고 여러 가지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뷰포트 창인데요. 이 뷰포트 레벨 아까 말씀드린 여기 레벨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뷰포트 창이라고 합니다. 이 뷰포트에서 첫 시간에 뷰포트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WASD 키 눌러서 이 뷰포트 창에서 레벨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블루프린트 창에서의 이 부분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뷰포트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WASD 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F키 눌러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자, 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트랜스폼 이런 것들이 쭈루루루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컴파일하고 세이브 해서 보시죠. 자, 이제 여기
BP 플레이어 폰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가져다 놓을게요. 셀에다가. 됐죠? 자, 그래 놓고 트랜스폼 얘도 얘를 0 0 0 이렇게 놓을게요. 되신가요? 자, 이게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자, 얘를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요, 몇 가지 작업을 할 텐데, 일단 그냥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셀렉티브 뷰포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메인 카메라가 여기에 있는데, 얘가 지금 보는 화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지금 제가 뒤로 이렇게 밀어 놓을게요. 자, 플레이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좀 더 뒤로. 여기 프리뷰 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됐어요. 사실 얘가 가지고 있는 외관도 좀 변경하게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한테 외관으로 넣을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매터리얼 만들고요. 뭐 플레이어 매터리얼 이렇게 넣을까요? 저장을 하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여기에서 얘가 조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라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여기 빈칸에 여기 보시면 매터리얼의 쉐이딩 모델이 있어요. 여기서 얘 외관을 담당하게 하는 어떤 그리는 방법을 기술하는 쉐이더를 보통 작성하는 곳인데요. 여기 쉐이딩 모델에 디폴트 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unlit 하면 빛을 안 쓰고 그리겠다 이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빛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꺼져요. 그래서 immersive color, 뭐 자체 발광하는 건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야 될 색상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뭐 텍스처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컬러, 그래서 뭐 콘스턴트 컬러, 뭐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 벡터 컬러를 넣을 수 있어요. 얘를 색상을 여기다가 딱 때려 놓고, 좀 이상해서 RGBA 컬러가 들어오도록 콘스탄트 벡터 4로 해볼게요. 색상은 뭐 하얀색으로 놓고, 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죠. 하얀색으로 이렇게. 자, apply, save. 자, 여기서 얘를 선택해 보면 이제 요거 재질을 하나 선택하고 에디트 블루프린트로 넘어갈게요. 블루프린트 편집장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메쉬를 선택해 보시면 이 메쉬가 선택되어 있는 여기 매트리얼 부분이 있는데, 뜯어서 잡아 볼게요. 자, 이 창에서 얘를 선택하고 여기 얘 재질을 어떻게 요걸로 적용하고 싶어요. 재질을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혹은 어떻게 얘를 잡고 여기다가 얘 화살표를 딱 선택하면 지금 플레이어 매터리얼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한테는 그게 적용되어 있어요. 플레이어 보면 아까하고 비슷하지만 일단 빛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얘 외관을 담당하는 메쉬 컴포넌트를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세팅 메쉬 컴포넌트.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20분 넘어갔네. 자, 제 외관을 담당하는 어떤 액터는 결과적으로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얘 이번에 뭘 한 거냐면요,
액터의 외관을 담당하는 메쉬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걔를 루트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다가 전방선언으로 use static mesh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얘를 에디터 상에서 우리가 편집하고 수정할 때 방금처럼 메쉬를 지정하고 매트리얼 변경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노출해주는 옵션으로 이걸 사용합니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컴포넌트 붙이는 애들은 뭐 얘를 에디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옵션 요거 자체 대해서만 나오게 돼요. 자, 일단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스, 오류가 났네. 여기 에디트 애니메이션인데 자동 완성을 그래서 써야 돼요. 자, 에디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쓰이죠. 에디터래.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컴파일. 자, 빌드 석세스 됐고요. 일로 가서 자, 예, 블루프린트, 예, 더블 클릭. 뭐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헷갈리실까봐 보여드리는데 이 블루프린트를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 등록된 대로 여기에서 여기서 클릭하셔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에디트 블루프린트 이렇게 여기에서 클릭하셔도 들어가도 되고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URL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에디트 하려고 여기서 메쉬 얘를 선택해 보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에디트 애니웨어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얘를 비접을 다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 애니웨어가 아니라 다 비저블 애니웨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자동 완성으로 비저블 레디해라.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다 보이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 노출이 되도록 하고, 자, 얘를 어디서 사용해요? 자, 이렇게 CPP에서 가져와서 생성자에서 이 역할들을 하게 돼요. 생성자에서 얘네 값을 이렇게 등록하게 됩니다. 생성자에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실행하지 않아도 객체를 뷰포트 여기 레벨에다가 이렇게 해서 레벨에다가 얘를 딱 등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메시가 여기 딱 나오게 되고 얘네 값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를 루트 컴포넌트로 할당한 이 형태로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얘 말고도 또 얘가 누군가하고 충돌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충돌에 관련된 컴포넌트도 한번 붙여보고요. 뭐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뭐 뒤에 붙여볼까? 일단 걔도 한번 붙여놓고 한번 보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하는 코드,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 뿅